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평생 해오던 일상의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 넘어서도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에는 젊을 때 괜찮던 일들이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나는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별일 없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도 그랬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는 늘 조심하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그 조언을 지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들에게 건강 조언을 해주던 한 의사가 환자가 되어 응급실에 실려온 거예요. 그것도 자신이 늘 경고하던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도 나도 그런 적이 있는데 하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에게 벌어진 일들이죠. 어쩌면 내일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위험한 상황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거든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거창한 건강법이나 비싼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에 도움이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 응급실. 오후 3시경 구급차 한 대가 급하게 들어섰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온 환자를 본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 우리 병원 전 내과 과장님 아니세요? 78세 김혜동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시며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셨던 분이죠. 은퇴 후에도 동네 경로당에서 건강 강의를 하시며 식후에는 절대 바로 누우면 안 된다고 늘 강조하시던 그분이 말입니다. 그날 오후 김 선생님은 부인과 함께 점심을 드시고 나서 좀 쉬어야겠다며 거실 소파에 누우셨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을 붙이려던 순간 갑자기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기침이 나오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더니 호흡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부인이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김 선생님의 얼굴은 점점 새파랗게 변해갔습니다. 결국 119에 신고를 하게 됐고 구급차에 실려 자신이 평생 일했던 병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응급실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폐에 음식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흡인성 폐렴 초기 증상이었죠. 다행히 빠른 처치로 큰 위험은 넘겼지만 김 선생님은 병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해놓고 정작 내가 안 지켰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김혜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50년을 살아왔고 지금은 83세가 됐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식사 후 바로 눕지 말라고 당부해왔는데 정작 제 주변 동료들과 지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 참 사소해 보이는 습관이지만 우리 나이에는 생각보다 위험한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식도와 위 사이의 근육이 약해지거든요. 젊을 때는 괜찮던 일이 70 넘어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선생님 같은 경우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분은 경상도에서 50년 넘게 농사를 지으신 74살 박만수 어르신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나서 좀 눕자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식구들이 깨우러 갔을 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셨어요. 급히 병원에 가보니 역시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시작됩니다. 이때 바로 누우면 중력 때문에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할 수 있어요. 젊을 때는 식도 근육이 튼튼해서 이를 막아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힘이 약해집니다. 특히 우리 같은 70 넘은 사람들은 더욱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식사 후 30분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꼭 뭔가 특별한 걸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의자에 앉아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거나 창밖을 보시거나 아니면 가벼운 설거지 정도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김혜동 선생님은 지금 완전히 회복되셔서 다시 경로당 강의를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강의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제가 직접 당해 봤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에는 정말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김혜동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하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생각보다 흔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먼저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올해 76살이신데 평생 건강하게 사셨어요. 자식들도 우리 엄마는 정말 튼튼하다고 자랑하실 정도였죠. 그런데 작년 추석 때 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식사를 마친 후 최 할머니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좀 누워야겠다며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숨이 막힌다고 하시는 거예요. 급히 달려간 며느리가 보니 할머니가 목을 잡고 계셨습니다. 얼굴도 빨갛게 되고 말이죠. 다행히 등을 두드리고 물을 조금씩 먹여드리니까 좀 나아지셨는데 그 후로는 식사 후에 절대 바로 눕지 않으신답니다.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숨이 안 쉬어져서 죽는 줄 알았어요. 최 할머니가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식사 후에 꼭 마당에 나가서 화분에 물을 주시거나 빨래를 거두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두 번째는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이태준 할아버지 경우입니다. 77살이신데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은퇴 후에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고 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야 했는데 은퇴 후에는 점심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누워서 낮잠을 자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가슴이 쓰리고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식사 후 바로 누우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제야 원인을 알게 되셨어요. 아, 내가 매일 그렇게 했구나. 이태준 할아버지는 지금 식사 후에는 꼭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신답니다. 그러니까 가슴 쓰린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일이 왜 우리 나이에 더 자주 생기는가 하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던 습관이 나이 들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첫째, 위와 식도 사이의 문이 약해집니다. 의학 용어로는 하부식도간략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위에 들어간 음식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문 같은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면 이 문이 힘이 약해져서 음식이 쉽게 역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침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침은 역류한 위산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침이 적게 나오니까 식도가 더 쉽게 손상받을 수 있어요. 셋째, 위의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위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음식을 빨리 소화시키는데 나이가 들면 위의 운동이 둔해져서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런 변화들 때문에 식사 후 바로 눕는 것이 더욱 위험해지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이 모든 문제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식사 후 30분만 앉아 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꼭 힘든 운동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화분에 물을 주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의자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중력을 이용해서 음식이 제대로 아래로 내려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로 김혜동 선생님도 지금은 이 습관을 철저히 지키고 계십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거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며 시간을 보내세요. 그 결과 그 후로는 한 번도 비슷한 증상이 없으셨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 그냥 앉아 계시거나 가벼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더 심각한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대구에 사시는 박철수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81살이신데 평생 몸을 쓰는 일을 하셔서 정말 건강하셨어요. 젊은 사람들보다도 더 튼튼하실 정도였죠. 그날은 손자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잔칫집 음식을 배부르게 드셨어요. 갈비찜, 잡채, 전 종류까지 정말 많이 드셨죠. 그런데 집에 와서 박 할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기분 좋으니까 목욕이나 한번 해야겠다. 부인이 식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이따가 하시지라고 말렸지만 박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43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계셨는데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박 할아버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욕조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힘이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부인이 문 밖에서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셨고 대답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박 할아버지가 욕조에서 축 늘어져 계셨어요. 급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의사가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상태입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박 할아버지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회복되셨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피가 이와 장으로 몰립니다. 소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혈액이 집중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이런 일은 박 할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78살이신데 평소에 건강 관리를 정말 잘 하시는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하시고 식단도 균형 있게 드시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하고 집에 오신 후에 몸이 좀 찌뿌둥하니까 사우나나 가야겠다며 동네 찜질방에 가셨어요. 식사한 지 1시간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도 말이죠. 찜질방에 들어가서 사우나실에 앉아 계시는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구역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체한 건가 싶어서 밖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으시고 말았어요. 다른 손님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직원을 불렀고 결국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진단 결과는 탈수와 저혈압이었어요. 할머니, 식사하고 얼마나 지나서 사우나 들어가셨어요? 의사가 묻자 김 할머니가 1시간 정도요? 라고 대답하니까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2시간은 기다리셔야 해요. 식사 후 바로 뜨거운 곳에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김 할머니는 그 후로 찜질방 가는 시간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이제는 오전에 가시거나 저녁 식사 전에 가신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아,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서 식사 후 목욕탕이나 찜질방에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따뜻한 곳을 찾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식사 직후라면 위험할 수 있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정동희 할아버지 경우인데요. 올해 75살이세요. 평생 규칙적으로 운동을 해오신 분이라 정말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점심을 드시고 나서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에 가서 걸어야겠다며 나가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드신 터라 배가 좀 부르셨는데도 말이죠. 공원에 도착해서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하셨는데 10분도 안 돼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차고 어지러워서 벤치에 앉으셨는데 식은땀까지 나더군요. 이상하다.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정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며느리가 병원에 가보자고 해서 검사를 받게 됐어요. 다행히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의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사 직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셔야 해요. 소화에 필요한 혈액이 근육으로 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문제 없던 일이 이제는 조심해야 할 일이 됐다는 걸 말이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정말 조심해야 할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을 하면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들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83년을 살면서 그리고 의사로서 50년을 일하면서 터득한 실천 방법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은 식사 후 30분 규칙입니다. 밥을 드시고 나서 30분 동안은 절대 눕지 마세요. 뜨거운 목욕도 하지 마시고 무리한 운동도 피하셔야 해요. 이 30분만 지켜도 위에서 말씀드린 위험한 상황들 대부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0분 동안 뭘 하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가벼운 활동입니다.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신다든지 화분에 물을 주신다든지 하는 일들이에요. 꼭 밖에 나가실 필요도 없고 힘든 일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김혜동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세요. 식사를 마치면 부엌에서 간단히 설거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신문을 읽으세요. 그렇게 30분 정도 보내신 후에야 방으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밥 먹고 바로 눕고 싶은데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김 선생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최영자 할머니는 조금 다른 방법을 쓰세요. 식사 후에는 마당에 나가서 빨래를 걷거나 쓸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날씨가 나쁠 때는 집안에서 청소를 가볍게 하시고요. 이렇게 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몸도 더 가벼워졌다고 하세요. 이태준 할아버지는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도는 걸 일과로 만드셨어요. 빠르게 걷는 게 아니라 정말 천천히 구경하듯이 걸으세요. 이웃들과 만나면 인사도 나누고 가게 앞을 지나가면 구경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20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을 보내신 후에 집에 와서 휴식을 취하십니다. 목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식사 후 최소 1시간, 가능하면 2시간 정도 기다린 후에 목욕을 하세요. 그리고 물 온도도 너무 뜨겁지 않게 40도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무모했어요. 배부르게 먹고 바로 뜨거운 물에 들어갔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을 두고 하니까 몸도 한결 편하고 목욕도 더 시원해요. 박 할아버지 말씀이에요. 찜질방이나 사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지금 시간을 완전히 바꿔서 다니세요. 오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 전에 가십니다. 그러니까 몸에 무리도 없고 더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운동은 어떨까요? 정동희 할아버지는 운동 시간을 조정하셨어요. 식사 전에 하시거나 식사 후라면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에 하세요. 그리고 운동 강도도 조금 낮추셨어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하시는 거죠. 젊을 때는 뭘 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어야겠더라고요. 조금 천천히 해도 건강하게 오래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정 할아버지의 현명한 말씀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거창한 건강법이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오히려 더 중요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몸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패턴을 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젊을 때 괜찮았던 일이 지금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나이 드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하루아침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오늘은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기, 내일은 목욕 시간 조정하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가족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세요. 앞으로 밥 먹고 바로 안 누울 거야 라고 미리 말씀드리시면 가족들도 이해해 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김혜동 선생님은 지금도 매주 경로당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직접 당해 봤으니까 확실히 말씀드려요. 식사 후 30분만 참으세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식사 후 30분, 바로 눕지 말고 가벼운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될 겁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